핵심 기술 이전 거부와 엄격한 해외 통제 속에서도 대한민국 연구진은 독자적인 형상 설계와 스텔스 도료 기술을 우리 손으로 직접 완성해냈습니다. 기체 설계부터 전파 흡수 소재, 자율비행 소프트웨어까지 100% 국산화 기반으로 구축해낸 소형 스텔스 무인기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무인기가 서울을 비롯해 용산까지 활보의 문제가 되었던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자폭 무인기와 저가형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시켰는데요. 올 초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북한이 침투시키는 무인기와 유사한 형상으로 개발된 저가형 무인기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비장의 무기인 가오리 스텔스 전투기 축소형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없었기에 가오리 축소형의 개발 소식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 말은 결국 국가 기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개발이 완료돼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건 성능 역시 검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가오리-X가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진 만큼 축소형 역시 매끄러운 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 크기가 드론급으로 작아진 것과 함께 스텔스 성능이 확보되면서 북한에 침투할 경우에 상당한 침투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인기들은 대부분 스텔스 형상 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공격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어 대공 방어 체계에 요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만든 소형 무인기는 스텔스 형상을 가졌기에 북한의 레이더 체계를 무력화하는데요. 모든 소형 무인기가 스텔스 형상이 적용되지 않아 소형 레이더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개체가 소형인데다가 많은 수량이 도입된다면 레이더의 탐지가 어렵고 스텔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도 웬만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도 실전에서 탐지되도록 하는 민감한 레이더가 개발되고 있고 간격을 촘촘하게 배치해 탐색 지역에서 새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미사일 탐지에 특화된 대형 레이더들을 전방에 배치했기에 작년 북한에서 투입된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으나 국지방공 레이더에서는 북한에서 출발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5,500파운드급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시험 비행을 비공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스텔스 웨폰이 장착되어 진정한 스텔스 형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에 띄울 만큼 기체 전체가 대형으로 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현대에서 무인기가 가진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계 각국들이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고도의 자율비행 기술과 소형 레이더, 회피 기술 그리고 군집 운용 전술을 접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전 배치 단계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과 전투 지속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무인 체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이 결합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소형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미 운용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공개된 무인기 전력은 우리 군에서 배치를 시작한 중고도 무인기를 시작으로 분담금 무인기가 공개되면서 대형 드론에 대한 운용에 들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X가 개발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오리-X의 모양을 축소한 가오리-X 드론으로 운용되는 것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오리-X보다 크게 축소된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전체 크기가 2m 정도이며 날개 폭은 최대 3m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오리-X를 개발에 응용하고 있는데 굳이 축소형을 또 개발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가오리-X의 축소형은 지금까지 개발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던 무인기 체계로 자폭 드론과 함께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전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만으로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수리온 다목적 헬기와 소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즉 임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율화된 임무 수행, 그리고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가 주요 목표인데 고로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꼭 편대 임무로만 무인기가 개발되는 건 아닌데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로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되는 광대역 스텔스 성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오리 X가 핵심적인 전수 임무를 수행하며 스텔스 무인기의 고유한 능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한 타격을 가한 뒤 전장에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는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스텔스 엔진 또한 중요한데요. 가오리 X에 탑재될 국산 스텔스 엔진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정보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가오리 X는 길이 12m 정도이며 날개폭 최대 20m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직고리 날개를 제거하고 엔진 운영을 위한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를 상부에 배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 스텔스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감추기 위한 적외선 스텔스 성능까지 높이기 위해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을 냉각시켜 배출하며 특수한 배기구를 가지고 있어 열을 억제하도록 설계되면서 적외선 추적 장치에도 포착되지 않도록 개발되었는데요. 그리고 국방부는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청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협력으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는 향후 완성된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의 등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최근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하고 그물망식 킬웹 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킬웹은 킬체인과는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구성하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웹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간주되는데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게다가 전자전과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체계로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국방부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전투기가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런 KF-21 전투기의 장점에 유무인 복합편대가 추가되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서 생존력과 공격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미래의 전투체계는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무기 도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에 관한 실전 마하 이륙 허가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리고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주도할 최정예 조종사와 고등급 기술자가 모두 확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군 시험평가 전대는 최소 140대의 KF-21 전투기에 탑승할 조종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 시험비행 교육과정 입과식을 열고 국산 항공무기체계 시험비행 평가를 주도할 장교들의 교육훈련을 빠르게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종사는 항공기 시험비행 계획 수립과 자료 획득 분석 임무를 수행한 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 7개월간 국외 시험비행학교에서 항공전자장비 시험평가를 진행한 뒤
KF-21 시제기 비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라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이륙 시험 테스트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비행을 위한 항공기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KF-21 전투기의 엔지니어나 조종사들에게 비행하기 전까지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KF-21 전투기가 완벽한 고각도 랜딩 이륙과 동시에 고고도 초음속 비행을 진행한 가운데 같은 시각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시험 비행 조종사, 명문 스쿨로 불리는 영국과 캐나다 ITPS 조종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전투기의 조종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숙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국의 플린 부회장은 한국을 찾아 KF-21 전투기의 비행을 참관했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의 실물을 직접 둘러보며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미션 컨트롤 기술력을 탑재했기에 여러 가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직접 본 한국인 조종사들의 모습들은 위급 상황이 생겨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은 항공 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지오 클레멘티 ITPS 학교장 겸 회장은 한국의 기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FA-50 경공격기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군용기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지켜보면 한국의 조종 기술 수준이 매우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는데요. ITPS는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고등교육을 통해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조종사 상당수가 이곳에서 추가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클레멘티 학교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에게는 대한민국 공군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테스트 파일럿 스쿨에서는 1년간 교육받는데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이런 훈련을 월등히 잘 수행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극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제기 테스트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마지막 이륙비행 평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고장 대처, 하중 부과 장치, 센서 및 유압 작동기 설치 등 작업을 수행하여 1100회의 반복적인 시험을 또 다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품과 전자 장비 그리고 각종 배선이 되어 있는 전투기에 대한 지상 테스트를 실행해야 KF-21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오류들을 잡아내야 구조적으로도 더 완성도 높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비행 테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제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 전투기에 대한 설계 수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 5세대 전투기로서 개발되는 기체라는 것을 미국에서도 이미 인정받았고 미국도 5세대 전투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제기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 해결과 개선점을 찾아서 시제기의 설계 수정 및 오류 수정과 개선점을 적용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KF-21 전투기의 아이언버드 등 하중 테스트 장비, HTS 등 다양한 장비들을 국산화하여 만들었고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알려진 대로 다른 전투기 개발 기간에 비해 짧은 테스트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항 중인 KF-21 전투기의 시제기 테스트 및 시험 비행 소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첫 비행을 진행할 국산 KF-21 전투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개발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무기 체계로 등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같은 시기 심각하게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산 KF-21 전투기의 개발 상황이 더욱 탄력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모든 시제기도 최종 조립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 시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KF-21 전투기의 생산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는 노후 전투기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정비까지 100% 가능하고
초도 비행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항공산업의 한 획을 긋는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시험 비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비행시험팀 수석 조종사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KF-21 시제기에 탑승할 최고의 엘리트 공군 2명과 카이의 관계자 2명 등 4명의 조종사가 비행시험 요원으로 선발됐다며 출고식 이후에 한국이 직접 개발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일명 항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체와 함께 엔진까지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하는지, 무장을 달고도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하는지, 최대 속도와 고도에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중이라며 이번에 선발된 조종사들은 각 계통의 세부적인 정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고 비행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비행교본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거친 조종사들 중에서도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쳐 4명 중 1명이 KF-21 전투기의 초도 비행 조종사로 선발되고 나머지는 비행을 함께 도울 예정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전 장비들의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 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끔 만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비행시험팀이 언급한 내용처럼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은 앞으로 약 2200여 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투기 탑승 훈련과 함께 조종석과 100% 똑같이 구현된 디지털 시뮬레이터를 통해 반복 숙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시뮬레이션 테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지상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고장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시제기 테스트를 통해 기체에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는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오류들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 당시 기체의 동체 일부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륙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기체 손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보란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에 들어갈 핵심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자존심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것은 독립적인 전투기의 확보였는데 지난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번갈아가며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를 두 국가에 의존하는 이상 완전한 자주 국방 노선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기술 강국 한국과 협력해 독자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적절한 성능을 가진 첨단 전투기를 원한 우리 군과 개발진이 미국과 많은 기술 협력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명한 우리 기술진들은 인도네시아에게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현지에서 조립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만 전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습득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조립 및 생산 하청을 맡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 건데요. 물론 조립 및 생산만으로도 항공 기술의 기초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판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욕심이 컸던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항공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자 자신들의 여러 자원을 무기 삼아 KF-21 전투기 단가 하락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한국에 협박을 가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작전이 먹혀드나 싶었으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사업을 담당하는 파워준 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해왔습니다. 한동안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에 입을 꾹 닫고 조용히 있던 인도네시아가 떠들썩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주겠다고 약속한 KF-21 전투기의 분담금 납부 협상 약속을 스스로 깨고는 침묵을 선택하던 인니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1조 원의 분담금을 대신하겠다고 나타난 초대형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KF-21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개발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평소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국가들은 깜짝 놀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독자 개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노라 하는 나라들이 너도나도 KF-21 전투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자 규모의 경제를 넘어 5세대는 물론이고 6세대까지 개발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처음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찾아온 나라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밖에 없었는데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를 모두 품고 일정한 지분을 배분해줄 요령으로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으나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생산을 하겠다며 최종 참여 불허를 발표하자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KF-21 전투기 분담금은 인예의 정치권에 휘말리며 분담금 지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의 잠수함 등 각종 사업에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끝장난 상황입니다. 미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레드팀 국가와의 협력을 의심해서 일방적인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은 항공 엔진을 비롯해 방산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요. 방산 기업은 정부의 입김이 강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사업 취소는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경쟁 상대인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를 먼저 도입하게 되면 몹시 껄끄러워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주도권 및 경제적 이권 몇 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가 투자하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체크메이트가 국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엎어지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사업이 백지화된 아랍에미리트보다는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낙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하겠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하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조급한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자신들과 같이 개발하자는 폭탄 발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도 아랍에미리트에 참여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인니는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아랍에미리트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니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며 그 자리를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천연자원으로 어찌해보려 했던 인니는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력을 가진 KF-21 전투기를 개발한 대한민국에게 무릎 꿇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간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를 주시하고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고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KF-21 전투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권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협약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서신의 발신처와 수신처 내용까지 명백한 만큼 방산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수출 국가로서 쌓여있는 자본도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분담금 지불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닌데요. 미국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구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는 한국의 KF-21 전투기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자 머리 끝까지 화난 미국의 수출 제재로 인해 방산 무기는 물론이며 전반적인 수출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는 물론이며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로 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안 팔겠다고 막아버렸으니 오히려 이 기회에 한국은 수출 실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자 다른 국가들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이며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공동 개발 국가 명단에서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참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니가 지급하지 않았던 미납분담금을 대납해주고 KF-21 전투기 차세대 개발 사업 참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폴란드가 보여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진위를 생각한다면 언젠간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기에 국산 전차를 비롯해 FA-250 경공격기, 자주포 등 대규모로 구매한 전적이 있습니다.